윤 변호사님 학폭 사건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학폭 신고가 복수의 수단으로 많이 일어나요? 최고의 방어가 공격이라고 하듯이 마폭 신고를 공격 수단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쌍방폭행 사건인데 먼저 신고를 해서 기소를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먼저 갖게 하는 거죠. 실제로 자신은 피해를 경미하게 당했는데 역으로 신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30에서 4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폭 기록이 진짜 현대판 주홍글씨 이 정도로 영향을 미치나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학교폭력 처분 결과는 대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취업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주홍글씨라는 표현이 과장은 아니고요. 학폭 사건은 초기 대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 같은 게 있을까요? 피해 학생 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가해 학생 부모님한테 직접 연락을 하시는 경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나서 약간 좀 격양된 감정을 표현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협박죄나 명예훼손 같은 것으로 역고소를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화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상대방이 일단은 먼저 증거를 확보하려고 막 진단서 띄고 뭐 들어놓은 상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막 학폭 신고를 해야 되고 서로 형사고소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어떤 필살기? 이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진단서보다는 더 중요한 게 객관적인 증거인데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영상이라든지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는 조금 어렵고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 게 이제 목격자 진술이거든요.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서, 사실 이런 걸 먼저 확보해 놓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확인서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주위에 목격한 학생들한테? 네, 사실 확인서를 받으시는 과정에서도 양식이라든지 같이 첨부해서 받으셔야 하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변호사 상의를 하셔서 한번 받으실 때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럼 윤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양식 같은 거 도움 많이 주시겠네요? 샘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 윤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사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 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돼서 인정해야 될 상황도 있는데 또 애매한 상황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신고되면은 미안하다 사과부터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신고를 당했으면 무릎 ቁ고 사과해야 돼요? 아니면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것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피해가 명확하고 내가 다 인정해야 되고 증거도 명확하다면 먼저 사과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학교폭력 사건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증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내가 한 행동보다 더 많이 신고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함부로 사과를 하시면 안 되고 사과하는 순간 유죄를 자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에도 변호사랑 상의하셔서 어느 수준에서 적절히 사과해야 하는지 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은 괜찮을 거예요. 내 행동으로 상처받았다면 미안하지만 네가 주장하는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그런 식으로 방어는 괜찮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잘못한 부분의 범위를 정해서 사과하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요새 SNS 단톡방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아이들끼리 서로 욕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아이 얼굴 합성해서 성적으로 모욕도 하고 이래서도 학폭 신고도 많이 되고 하는데 만약에 아이가 학폭으로 신고됐는데 그 아이만 100% 잘못은 안 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는 억울한 아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대응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요새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상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신고를 같이 당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이 있고 단순히 방조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서 어떤 대화를 했더라도 내 발언의 맥락이라든지 그 방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피해 학생에 대한 그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새 학폭 사건 신고 당하면 변호사를 많이 선임하잖아요. 네. 그런데 변호사를 학폭위에 데려가고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학교 관련자분들이 되게 싫어하신다. 네. 이런 말도 있어요.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학교폭력 심의회 위원분들께서는 당연히 변호사를 동행해서 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실 수 있어요. 뭔가 자신들이 절차상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변호사가 그걸 지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무섭다고 해서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우리 아이의 피해를 최소화하시는 게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어느 정도의 잘못을 실제로 했어요. 그러면은 합의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아이들이 강제 전학 갈 확률이 무조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나요? 강제 전학은 학교폭력 처분 중에서 8호에 해당하는 굉장히 센 처분이고요. 강제 전학이 자주 나오는 처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한 학교폭력의 경우고, 그 또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에요. 합의금도 상대가 얼마나 요구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강한 처분이 내려진다기보다는 그때에도 내가 합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좀 어필을 하시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경미한데 상대방이 뭐 5천만 원을 요구했다. 네.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나는 합의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상대방이 적당한 액수를 넘어서 이제 합의금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좀 합의가 어렵게 됐다. 이런 근거를 남기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 합의 과정에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증거로 내시면 당연히 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무고하게 학폭 신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잘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고한 상대방 인생 참교육도 해줘야 되잖아요. 당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참교육이 가능한가요? 네, 제가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조치 없은 처분을 받아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본 적도 있는데요. 특히 허위사실로 신고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 그 상대방 부모에게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고소 이런 거는 실제로 많이 해보셨어요? 상대방을? 네, 허위로 학교폭력 신고한 학생에 대한 무고죄 고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그러면은 인생 구하는 학폭 대응 5개명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상대 부모님하고 직접 접촉하지 마라.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겁니다. 단톡방, 문자, 통화 내역 같은 것 아이들이 무서워서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삭제하지 말고 그 중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아이들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진술을 할 때마다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첫 조사 때부터 마지막 진술서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그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변인 확보입니다. 우리 편이 되어줄 목격자 친구들을 확보하셔서 그들의 진술서라든지 사실 확인서를 받아주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문가 조력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